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그 SBS, KBS, MBC, 소위 그 방송 3사죠, 우리나라. 이 법정까지 간 그 케이스를 잠깐 소개를 할까 합니다. 어, 자, 월간조선 그 뉴스룸에 나온 건데요. 이슈 추적, 그래서 법정까지 간 SBS와 KBS, MBC 간 방송 중계권 그 논쟁. 그래서 월드컵 중계권 적정 가격으로 따느냐가 더 중요. 자, 전 시간은 박찬호 선수, 또 박지성 선수, 우리나라의 그 축구 선수, 또 야구 선수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방송 중계권을 갖고 이렇게 다툼이 있었는데, 이제 월드컵 중계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스포츠 산업이라는 것이 주목받으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된 건데요. 스포츠 산업 측면에서 스포츠를 보기 시작한 거는요. 그러니까 1년 버는 연봉, 또 상금의 액수가 대통령 연봉보다 많은 선수가 나오고, 또 올림픽 금메달의 금값 이상의 다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예요. 스포츠 산업에서 중소기업 못지않은 그 1인 회사인 그 김연아, 또 박지성 선수 같은 거, IOC나 그 피파 같은 빅 이벤트 생산 조직이라든가 KBO, 또 KBL, 또 K리그, 응? 이 우리나라 그, 그 축구라든가 야구, 그 프로야구 그 협회인데, 이런 스포츠 단체에서 그 다양한 비즈니스 플레이어들이 활약하고 있어요, 지금. 그 중에서도 그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을 활용하려고 거액을 투자한 그 우리나라 삼성전자, 또 현대자동차도 있고, 또 로고 사용권을 구입한 상품화 사업자라든가 선수 에이전트, 또 경기장 광고 대행사, 또 스포츠 신문 등도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은 일반적 기준으로는요, 구획하기가 어렵지만, 스포츠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업종들의 집합이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여기 그 핵심 제품인 스포츠가 생산되는 스포츠 산업의 그라운드 안과 밖에서 선수들이 저마다 이기기 위해 뛰다 보니 충돌이 없을 수는 없죠. 경기장 안에서는 규칙이 있고 또 심판이 있어 반칙 할 때마다 명쾌한 판단이 내려지지만, 밖에서는 너무 다양한 비즈니스 주체들이 자기 분야의 그 규칙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부딪혀서 귀걸이, 코걸이 식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흔한 거예요. 귀에 오면 귀걸이, 코에 오면 코걸이. 그래서 산업 규모가 큰 선진국에서는요, 노동시장에 적용되는 법률을 선수 시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또 독점 금지법을 그 프랜차이즈 사업인 그 프로리그에 적용해야 될지 말지를 일찍부터 고민해 왔어요. 선진국에서는 경기장 밖에 어디서 또 무슨 이유로 어떤 충돌이 생기는지를 알려면 일단은 그 스포츠 이벤트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그런 비즈니스 구조를 알아야 할 거예요. 규모와 상관없이 스포츠 이벤트가 만들어지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부터 펜스, 또 유니폼 광고 권리, 또 방송 중계권, 좌석 라이센스, 또 경기장 명칭 사용권 등 그 각종 권리가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스포츠 팬, 그리고 기업, 방송사 같은 그 소비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올림픽 관련 기업들의 그 700억 달러나 주고 IOC 지불하고 이제는 그 스폰을 합니다. 자사의 그 광고를 전 세계적으로 광고하기 위해서.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놓고 치열한 물밑 경쟁을 또 이 3사가 국내 공중파 3사가 또 벌이기도 했어요. 스포츠 이벤트에서 파생되는 권리나 마케팅 기회는요, 시장에서 현금이나 현물로 교환되는데, 이벤트의 등급에 따라 가격 차이가 이렇게 커집니다. K리그와 월드컵의 방송 중계권 가격, 또 한국 프로 야구와 미국의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입장권 가격에서 보듯이, 가격 차는 경기의 품질과 대회의 그 브랜드 가치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프로리그에서는 팀 간 전력이 비슷한 시즌과 상하이 팀 간의 전력 격차가 심한 시즌의 가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시즌 마지막까지 리그 참가 팀 간의 박빙의 승부가 진행돼서 팬들의 시선을 끝까지 잡아두는 시즌이 있고, 일찌감치 승부가 결정된 시즌의 흥행성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또 스포츠 이벤트에서 파생되는 권리나 마케팅 기회들을 현금이나 현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스포츠 마케팅 기법이 발전해 왔습니다. 여기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요, 스포츠 비즈니스 팀, 그러니까 그 스포츠 비즈니스 팀, 또 연맹 등 이벤트 생산에 관계하는 집단과 경기장, TV, 신문 등 생산된 이벤트의 유통 집단이라든가 스포츠를 이용하려는 집단, 또 경기장 사업 집단 간의 거래로 형성되는 겁니다. 중간에 위치한 스포츠 마케팅 전문 회사는요, 이 전문 회사는 권리나 선수 노동력을 사려는 집단과 팔려는 집단의 중개 역할을 하는데, 부동산 중개업만큼 규모가 만만치 않은 비즈니스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중개업자인 IMG라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스포츠 대행 회사인데, 이 IMG는 1960년 창업자 마크 맥코맥이 골프 선수 아놀드 파머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으면서 이 사업에 뛰어들었고, 사업 영역을 중개권 판매, 또 이벤트 기획, 탤런트 에이전트 사업까지 넓혀서 세계적인 스포츠 마케팅 대행사로 성장을 한 겁니다. 대표적인 생산자 집단인 프로리그는 여기 뭐 프로리그 있죠. 1군 이렇게 또 16살 이하, 또 15살, 12살 이렇게 축구 같은 경우 뭐랄까, 프로리그는 경기나 마케팅 기회를 팔아서 약 20여 종의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고요. 올림픽에서 파생되는 권리를 마케팅 기회로 활용하려는 기업들은 약 700억 원가량을 IOC의 대가로 지불하기도 했어요. 또 프로구단 중 몇 개는 시장 가치가 1조 원 이상 나가기도 하고요. 이러한 비즈니스가 경기장 밖에서 진행되고, 또 비즈니스 규모가 커지면서 이해관계자 간의 충돌도 자주 발생하고, 때로는 법정까지 가기도 합니다. 충돌은 스포츠 이벤트 및 각종 권리나 기회의 생산 과정, 또 유통 과정, 소비자 권리 보호 등등 곳곳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스포츠 비즈니스 100년사를 보면 경기장 폭력이나 승부 조작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또 스포츠 이벤트 특유의 재미를 유지하기 위해 채택한 제도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독점 금지법에 저촉돼서 어느 한쪽에 KO패를 당하는 등 다양한 충돌 사례가 있어 왔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미디어 스포츠 유통 채널인데요. 먼저 1992년 페더럴 리그 볼티모어 구단이 내셔널 리그를 상대로 낸 독점 금지법 소송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프로야구는 독점 금지법에서 제외된다고 결론지었어요. 만장일치의 대법원 결정은 야구의 일종의 비즈니스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거의 틀림없지만, 야구가 셔먼법, 셔먼법이라 해요. 이 셔먼법이 요구하는 주간 상거래는 아니다라고 일권에서 한 거죠. 이 결정이 논리적으로 공정치 못하다는 반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번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야구는 타 종목보다 큰 특혜를 누려왔고, 선수보다는 구단이 유리한 입지에 서게 만들었죠. 미국 프로야구에 대한 이러한 혜택은 1998년 프로야구의 독점적 권리를 거의 제거하는 커트 플러드법에 클린턴 대통령이 사인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1975년 LA 다저스의 앤디 메서스미스, 또 몬트리올 엑스포스의 데이비 맥넬리 선수가 신청한 이의 제기로 미국 프로야구에서는 선수 계약의 족쇄였던 보류 조항의 구속력이 사라지면서 프로스포츠 노동관계가 새로 시작되었고, 선수 연봉의 급등을 불러왔어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뒤에 유럽 법정에서는 축구 클럽에서 계약이 만료된 선수의 이적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벨기에 축구 선수 보스만이 계약 만료 시점에서 프랑스 팀으로 이적을 방해했던 전 소속팀과 벨기에 축구 연맹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승소한 사건 때문인 거죠. 보스만 판정으로 불리는 이 판결은 계약 기간이 만료된 선수는 자유계약 신분이 되고, 그러한 선수들은 자신의 육체적, 지적 자산을 어떤 클럽에나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로 축구선수 연봉 폭등의 계기가 된 거예요. 스포츠와 미디어는 부부 사이라고 불릴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디어와 관련된 불협 화음에도 관람 스포츠 산업에서 흔했습니다. 미디어 스포츠 조직 또는 미디어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꼽자면요, 스포츠 산업에서 미디어 역할, 또 미디어가 보는 스포츠 이벤트의 가치, 또 스포츠 방송의 경제적 의미 등이 있습니다. 우선 스포츠 비즈니스에서 미디어 현장에서 소멸되는 그 이벤트를 라이브가 아닌 다른 버전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유통 채널 역할을 하는 거죠. 미국 스포츠에서 소리 버전의 유통은 1920년 11월 25일 WTAWAM에서 텍사스 롱온 대학 때 텍사스 A&M 애기스 대학의 풋볼 경기가 최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버전의 유통은요, 1939년 5월 미국 NBC 방송이 대학 야구를 TV 중계한 것을 시발로 해서 그해 8월 26일 신시내티 레즈와 브루클린 다저스의 경기, 또 8월 30일 대학 풋볼 경기를 중계하면서 본격화된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스포츠 이벤트가 미디어의 가장 중요한 콘텐츠 중에 하나로 자리 잡게 된 것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어요. 1825년 아메리칸 파머 라고 스포츠지가 있어요. 아메리칸 파머지가 경마를 콘텐츠로 채택한 4년 후 스포츠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56페이지짜리 전문지가 등장했고, 1986년 4월 창간된 8페이지짜리 스포팅 뉴스의 가격은 5센트였어요. 그래서 방송사 간 스포츠 중계 충돌은 콘텐츠 확보 경쟁인데요. 미디어와 연관된 그 충돌의 주요 원인은 스포츠 방송 프로그램의 공공재의 특성을 갖고 있고,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받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스포츠 방송 프로그램은 한번 만들어지면 시청자를 늘리는 데 드는 비용이 제로에 가깝고, 유료 채널을 제외하면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재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스포츠 중계 방송에 흔히 볼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요, 지금 시청 중인 시청자를 위해 만들어졌는데, 협회의 승인 없이는 누구도 재방영이나 다른 형태의 편집 방송도 할 수 없고요. 또 자막에서 보듯이 그 방송 프로그램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어요. 미디어와 연관된 그 불협화음은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출발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유통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미디어 간의 치열해진 그 콘텐츠 확보 경쟁이 더 부추긴 면도 있습니다. 관람 스포츠 규모가 큰 유럽과 미국에서 불거졌던 방송사끼리 혹은 방송사와 협회 간의 충돌 사례는 지적 재산권 침해나 독점 방송권 허용 여부 때문이에요. 스포츠 비즈니스에서 독점 금지법과 독점 방송에 관한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특정 프로리그가 개별 구단이 아닌 리그 차원에서 한 방송사가 독점 방송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계약이 팀 간 전력 균형 유지에 기여할 것인가가 있다. 또 여기에 팀 간 전력 균형은 특정 도시가 아닌 여러 도시의 팬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고, 이는 공익에 부합한다고 보는 시각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요, 챔피언이 될 기회가 리그 참가 구단에 공평하게 주어져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도시의 그 도시의 팬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뜻인 거예요. 물론 이런 시각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에요. 그 공평한 중계권 수입의 분배 방식이면 그나마 그렇지만은 그
중계 횟수와 성적 순으로 배분하는 그런 영국 프리미어 리그는 오히려 팀 간 전력 차이를 심화시킨 적도 지적되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그 한 방송사가 리그에 독점 중계권을 가졌을 때 독점 금지법에서 말하는 독점권을 얻는다고 볼 수 있는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방송사의 독점 계약이 타 방송사의 영업 또는 상거래를 제한하거나 가격 또는 기타 수단으로 시청자를 차별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인 거죠. 이 물음에서 스포츠 방송 시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따라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월드컵 결승전은 독점 방송 못하게 돼 있는데 스포츠 방송에서 발생한 분쟁을 당사자끼리 해결 못하고 정부가 개입할 때 미국과 유럽은 해결 방식에서 차이가 있었어요. 1991년 영국에서 막대한 중계권료와 제작비를 투자해 제작한 그 BBC의 이탈리아 월드컵 중계 방송을 한 방송사 브리트 스테들리트 브로드캐스팅가 편집해서 뉴스를 보도하자 저작권 침해로 소송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영국 고등법원은 방송사의 스포츠 중계 필름을 일부 발췌해서 뉴스 방송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각 발췌분은 약 14초 내지 17조 분량으로서 뉴스로 내보낸 방송사가 BBC 방송에서 발췌하였음을 밝혔고, 이는 현재 사건을 보도하기 위한 목적의 공정한 사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1993년 프랑스에서 그 자동차 경주 독점 중계를 놓고 F1 방영에 관한 독점권을 갖고 있던 협회, 포뮬러 1 컨스트럭터 어소시에이션이죠. 이런 협회를 상대로 방송 중계에서 배제된 방송사 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발단은 프랑스 제3TV가 중계 허락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뉴스 편집용으로 주요 장면을 발췌할 수 있도록 영상기술팀을 경기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는 요청도 거부된 것 때문이었어요. 이때 프랑스 고등법원은 방송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과 달리 스포츠 경기의 포괄적인 중계권을 한 방송사에 배타적으로 독점시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해서 공적 사건의 보도에 장애가 되면서 독점적 중계권을 가진 방송사가 따로 있더라도 경기의 일부만 발췌하여 방영하는 것은 독점적 중계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 수입원의 특성이 어떤 건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또 간접 수입원이 어떤 것이 있고 수입원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 제가 분리해놨는데 좀 보시고요. 그 일부에 불과하지만 그 유럽에서는 주요 이벤트에 대한 방송사의 독점 방송과 관련한 그 분쟁이 주종을 이루고 해결 방안은 대체로 이 시청자의 알 권리를 중시하는 쪽으로 기우는 편이에요. 실제로 유럽 각국은 한 방송사의 독점 방송을 금지하는 이벤트의 리스트를 만들어 두고 있어요. 참고로 영국에서 정한 독점 방송이 불가능한 이벤트 리스트에는 올림픽, 월드컵 결승전, 또 FA컵 결승전, 윈블던 결승전 등이 올라 있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보다 더 큰 규모의 4대 프로리그가 있고 그 못지않은 대학 스포츠가 존재하는 그 미국에서는 스포츠 방송과 관련한 분쟁과 해결 방식이 유럽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미국은 한 방송사가 특정 리그를 독점하더라도 다른 인기 스포츠가 많기 때문에 독점을 놓고 벌어지는 방송사 간의 분쟁은 거의 없는 편이에요. 방송사 입장에서 보자면 유사한 소비 집단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많아 광고주 유치 등에서 독점 방송이 끼치는 폐해가 적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에요. 미국에서 독점 중계방송을 인정한다는 얘기인데, 미국 스포츠 방송 시장에서 발생한 첫 분쟁은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던 뉴턴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사고 때문인데요. 이 1921년부터 MLB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월드 시리즈에 라디오 중계권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뉴턴이 중계방송 권리를 취득한 방송사가 중계하는 내용 중 이 이닝별 스코어만 자기 방송에 내보내면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불려가 허락 없는 재방송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대가를 치게 된 거죠. 이로 인해서 스포츠팀의 경기의 저작권에 대한 치밀한 세부 규정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어지는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1938년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경기를 허가 없이 중계했던 KQV에 대한 소송에서 구단이 이긴 것 등이 있는데, 당시 피츠버그 팀의 홈 및 원정 경기 방송 중계권을 KDKA 방송이 독점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KQV가 경기장 밖에 전망 좋은 곳에 인력을 배치한 후에 그들이 전달해 주는 정보를 해설 방송을 했어요. 그 소송을 다루었던 지방법원은 구단의 의견을 수용해서 KQV 방송을 불법 행위로 간주했고, 선의의 뉴스 보도였으므로 금지 명령을 처리해달라고 했던 KQV 요구를 기각했어요. 이 판례는 나중에 NBA 전 경기장에 인력을 배치해서 수집한 스코어 정보를 홈페이지에 중계하면서 제기된 분쟁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미국 방송시장은 스포츠 방송법이 독점 중계 방송은 독점 금지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데, 독점 방송은 그 프로그램의 광고 수입이 발생할 때만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 때문에 생긴 그 분쟁이긴 했지만, 대체로 관람 스포츠의 독점 중계 방송은 정부나 시장이 용인하고 있는 편입니다. 미국 스포츠 방송의 가부 논란이 가장 컸던 사안은 NFL 미국 풋볼 리그죠. 미국 프로 미식축구 연맹에서 채택하고 있는 경기 시작 72시간 전에 입장권이 매진되지 않으면 TV 중계 방송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요. NFL 미식 프로축구 연맹은 TV 중계 방송은 주차 수입, 입장 수입 등의 관증으로 인한 경기장 수입뿐만 아니라 지역 라디오 방송사의 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스포츠 방송 정책 만들 때, 근데 이제 그게 만들 때가 됐어요, 이제는. 지금 KBS, MBC의 고소로 법정까지 간 3사간 월드컵 중계방송과 관련된 충돌은 콘텐츠 확보 경쟁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드러난 과거보다 인상된 방송 중계권 가격은 사실 누구를 탓하기 어렵게 됐어요. KBS가 90년대 중반까지 연간 30만 달러를 구매했던 MLB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방송권을 인천방송 ITV죠. 560만 달러 3년간 올렸고, 또 2000년 11월 MBC가 단독으로 3,200만 달러 4년치까지 올렸던 사례도 있지만, 물먹은 방송사가 다른 국내 스포츠를 잡아 약간의 보복을 가했던 정도로 끝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만 그런 건 아닙니다. 포보스지는 EPL의 2010년, 2013년 시즌 중계권이 지난 시즌보다 거의 2배, 약 2조 3,819억 원으로 뛰는데, 불을 땡긴 방송사가 싱가포르의 싱텔, 홍콩의 아이 케이블이라고 이었어요. 이것도 이제 이 방송사가 이제 불을 지폈는데, 싱가포르 방송사는 경쟁사인 기존 계약자 스타허브를 내쫓기 위해서 이전에 3배, 약 3,411억 원을 썼고, 홍콩 방송사는 UTV를 이기기 위해서 이전에 약 1,961억 원보다 약 512억 원을 더 쓴 거예요. 이런 현상은 핑크빛 그림으로 밴쿠버 올림픽에 베팅했다가 낭패를 본 MBC처럼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방송 간에는 피할 수 없는 대결이지만, 방송 중계권 가격 인상에 대한 책임을 묻자면 경쟁사보다는 오히려 스포츠 유통망과 융합하고 있는 IT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IT의 발전이
이 스포츠 이벤트의 유통 채널 증가로 이어지면서 가격 주도권이 컨텐츠 소유권자에게 이미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빅 이벤트의 중계방송권 가격 인상은 당분간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게 스포츠 비즈니스계의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남은 문제는 그 SBS의 월드컵 독점 계약이 KBS나 MBC의 영업 또는 상거래를 제한하거나 시청자에게 불이익이나 불편을 줄 수 있는지 여부일 겁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한국의 미디어 시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국내 미디어 시장을 보면요. 한국의 1,400여만 TV 시청 가구는 아직까지도 KBS, MBC, SBS가 지배하고 있지만 2014년쯤이면 케이블 시장의 점유율이 54%까지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초고속 인터넷망은 65%의 인구가 밀집한 그 아파트마다 이미 들어가 있고, 휴대폰이 개인 필수품인 지금은 스포츠 콘텐츠가 지상파를 통하지 않고도 스포츠 팬에게 전달될 길이 무수히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설사 IPTV나 스마트폰이 특정 스포츠 콘텐츠를 확보하더라도 너무나 보편적으로 스포츠 방송 시청이 가능한 시대가 바로 지금인 거예요. 2003년부터 한국의 새로운 유통망을 찾고 있던 그 MLB 메이저리그 야구가 야구 대행사를 통해서 2006년 인터넷 등 또 휴대폰 등의 그 유통 라인을 뚫었듯이 월드컵 중계 방송은 어떤 경로를 통하든 국내 스포츠 팬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유통 라인 간의 경쟁에서 시장 내 누군가가 컨텐츠를 선점하는 행위를 비난하는 것 또한 쉽지 않게 된 거죠. 사실 월드컵 중계 방송을 대장금이나 프로야구 중계, 또 미국 드라마, 또 그 다큐멘터리 등 그 시청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본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시청자가 큰 불편을 겪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공영방송은 교육, 유아용, 클래식 음악 등 민간 방송이 외면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그 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유럽인들에게 축구 관람은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방송사 간의 분쟁이 생길 경우 정부가 유권자의 볼 권리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 보편적인 시청권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면서 정부의 개입을 불러오게 되고, 정부도 스포츠 방송법이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한쪽 편을 들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자면 철저한 논쟁을 지속하기보다는 이런 일로 계기로 해서 글로벌 스포츠 방송 시장의 흐름을 읽고 국내 스포츠 팬이 선호하는 컨텐츠를 적정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이제는 우리도 스포츠 방송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